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죠. 바로 1년 전에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참사냐 아니면 사고냐라고 하는 명칭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존치해야 되느냐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논란의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추모와 기억의 공간,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최민 사무국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BTV의 새 얼굴입니다. 네, 김다라 기자,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우리 그 막걸리 천태만서 첫 출연이잖아요. 네.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떨리고요.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네, 국장님은 저희 방송 자주 보십니까? 네, 사회 이슈나 지역 이슈들이 잘 이렇게 편하게 다뤄주셔가지고 네. 종종 시청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좋아요 누르십니까? 좋아요를 안 누르고 제가 로그인 안 하고 보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앞으로는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알겠습니다. 구독, 구독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살짝 뭐 그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우리 환담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사실 다루기가 어렵고 좀 까다롭긴 합니다.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현재 찬반의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지만. 자, 국장님, 우리 지역 전주에 있는 분향소가 이태원 12구 참사 분향소가 있잖아요. 네, 전주시 맞습니다. 풍남문 광장에 있는데 이게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유일한 어떤 분향소, 뭐 추모의 공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유일한 지역 분향소이고요. 작년 12월 29일에 설치를 한 이후에 유가족과 저희 시민사회 대책위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 기자. 네. 김 기자는 한 10여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올해 한 10월에 전주 고향인 전주로 내려온 건데 네.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공교롭게도 이런 참사가 벌어졌던 공간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또 이런 추모의 공간 그다음에 이걸 항의 집회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광화문에 있었고 네네. 또 서울시청 바로 옆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청 앞에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있었고 또 네. 그 맞은편에는 서울시의회 앞에 세월호 참사 기억 공간이 있어서 예. 오다니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접했던 게 분향소였는데 그게 또 전주에 있어서 저도 봤을 때 되게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주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뭐 서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태원 12구 참사가 벌어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물론 그 참사의 희생자 중에 우리 도민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만 또 참사가 벌어진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다 가다가 이런 분향소들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약간 고향이 전주이긴 하지만 좀 관광객 입장을 좀 반절 섞어서 좀 보면 일단 의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 전주에 있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한번 좀 둘러보시게 되면 전주 시민들은 좀 이 뜻을 계속 좀 가지고 있구나. 추모의 뜻을 이런 생각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곳의 분향소가 처음에 어떻게 마련됐고 또 이태원 12구 참사 시민대책위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결성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에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있었죠. 네네. 근데 국가 애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기반한 어떤 애도나 추모라기보다는 사실 애도 자체를 관리하는 의미가 더 컸다라는 거의 게 일방적으로 애도 기간을 맞습니다. 정해서 예. 했죠. 사실 위패 사진이 없는 위패 영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였고,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신데 피해자로 명명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역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분의 예. 지역 용고의 그 희생자들이 계시고 그 유가족들 지역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이 유가족들께서 작년 12월에 이런 식으로 이 참사가 희생자들을 잊혀지거나 혹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전주에도 분향소를 좀 함께 시민사회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담회에서의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 간담회 결과에서 시민사회가 의견을 받아서
분향소를 함께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역의 대책위를 꾸리는 것까지를 함께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위에 지금 말씀하신 희생자, 피해자분들의 유가족들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저희 대책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계시고요.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별도로 따로 아, 있습니다. 네네. 전국 단위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 지부가 있는데 전북 지부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이게 뭐 분향소가 설치된 것까지는 지금 있으니까요. 알겠는데 최근에 이제 네. 갈등의 발단이 된 게요. 전주시에서 유가족들을 만나는 면담 자리에서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면서요. 네. 이게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말에 약간 그 대책의 시민단체분들과 사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5일에 전주시청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직접 찾아가서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진 철거 요청을 한 거고요. 이태원 참사가 사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요청을 한 시점이 참사 일주기를 막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1년이 네. 지난 다음에 네. 한 일주일 후에 네, 전주시와 유가족들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전주시 관계자가 좀 자진 철거해달라 이렇게 구두 요청을 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다고 혹시 얘기하십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사실 지난 2월 5일에 이게 참사 발생 100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도 전주시가 철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철거를 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가족들에게는 이 분향소가 단순히 그냥 참사를 추모하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굉장히 위로하고 또 이 사건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무너지는 일,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후자님, 예. 이게 풍남문광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분향소도 있고 12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풍남문광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소녀상도 설치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남문광장이 조성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풍남문광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 의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객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네. 그 남부시장과 한옥마을 오간 어떻게 보면 길목에 딱 위치해 있는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려 있는 길 같은 의미이시겠지만 저희 시민들,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관련된 혹은 다양한 사회 의제와 관련된 내용들과 이야기들 함께 집회라든지 혹은 시위를 통해서 얘기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또 문화 행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 어서 더 중요한 게 다양성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유가족들께서 사실 좀 내심 미안해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분향소가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상인들께 양해를 구하면서도 이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까지는 네네. 분향소를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네. 바람이시고 저희 시민사회 대책에도 그거를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이고 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네. 다만 그 얘기는 즉슨 이 광장이라는 공간은 공공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 아니면 특정 단체, 집단이 그냥 선점할 수 없고 그냥 독식할 수 없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광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려면 일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점용료,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내는 비용을 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풍남문 광장에 있는 지금 분향소 같은 경우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일단 점용료도 내지 않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걸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전주시의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 네. 전주시는 행정을 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원칙적으로 이 허가받지 않는 불법 시설이다라고 이제 사실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김다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족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는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분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분양을 하는 의미를 넘어서 위로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유가족의 인터뷰 담아봤는데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애들이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고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진상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딴 날은 밥을 못 먹어도 유족들끼리 모이는 날만 되면 무조건 밥 드시라고 한 공기를. 그래서 여기가 생명의 장소고 치유의 장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유가족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거 같아요. 뭐냐면 아직까지 이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진상 규명이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상 규명 할 때까지는 좀 존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요. 유가족들은 예. 이 특별법 처리 문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던 게 유가족의 입장은 아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참사 이후에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사과에 따른 어떤 책임 있는 조치, 예를 들면 이제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면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시게 된 거였고요. 작년 3월에 전국을 순회하는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알리는 진실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국민들의 함께 참여를 통한 국민동의 청원, 그러니까 국회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비로소 국회에서 이제 입법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여야 합의가 되어지지 않으면서 간신히 이제 현재까지는 그 법안을 다룰 수 있는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행안위를 간신히 통과한 상황이고요. 이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마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자칫 어떤 식으로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실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정말 여야 정쟁의 사안이 되어버리면서 이 법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치달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159km를 서울에 생전하시고 삼보일배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쨌든 관심이라든지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의 여론들이 조성이 되는 게 힘을 모아가고 있고요. 분향소도 그 중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그 책임자 처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게 유가족들의 목소리인데 좀 암울한 게 지금 이번 국회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그냥 이대로 계류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버리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신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여기에 세월호 분향소도 있잖아요. 세월호가 2014년에 벌어진 좀 비극적인 참사인데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있다가 한 번 또 철거됐다가 다시 또 생기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이 세월호 분향소 지금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어려움이 있었죠. 철거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 이거 세월호 분향소를 얘기하냐면 이태원 분향소도 지금 그런 전철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참사가 발생하면서 당시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들, 그러니까 304명의 그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요청이 있었고 당시 전국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전주에서는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그 이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동조단식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과 농성을 시작했고요. 2017년에 자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책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후에 세월호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께서 혹은 단체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조성을 2018년에 하시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주시 입장 아까 김다라 기자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전주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주변에 뭐 상인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풍남광장을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철거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태원에 대해서 서울시 처리 방향을 검토해서 차후 방향을 모색해 갈 그 계획입니다. 네, 김다라 기자, 결국 제 주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미관 훼손, 네. 그다음에 영업 방해, 뭐 그런 민원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시청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사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또 오래 아. 지속돼 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전주시청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이 추모의 마음은 알지만 굉장히 좀 답답했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서울시청도 그 앞에 있는 이태원 분향소를 좀 철거하겠다라는 이런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나 좀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전주시도 좀 그에 발 맞춰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응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잖아요.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고 서울에서도 철거한다는데 네. 전주에서도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고려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전주시 입장 같습니다. 또 그 한 상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민원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영업도 방해되고 미관도 훼손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 그런 목소리도 사실은 그 소중한 목소리죠. 네, 그런 목소리도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좀 직접적인 인터뷰는 좀 꺼려 하셔가지고 그 목소리는 담지 못했는데요. 이런 목소리들, 민원들 우리 국장님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장에 이렇게 뭔가 탁 트여진 모습 네네.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조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모습들을 좀 좋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왜 굳이 광장에 나와서 사회적 참사를 추모해야 하냐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과 피해자 혹은 유가족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립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에 그냥 고립되어서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을 그냥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 지역 유가족 중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위안을 얻으면서 서로 어떻게 그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분향소라고 하는 공동의 추모 공간이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나 현대 사회에 올수록 고립사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적 참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 과정을 분향소가 함께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러셨어요. 트라우마 센터의 상담이나 이런 것보다 분향소 혹은 가족들을 만나는 거에 훨씬 나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어떤 민원의 대상으로 봐주시기보다는 이 동료 시민들, 우리 함께 사는 시민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시민들, 거의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세월호 분향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2014년에 벌어져서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 분향소도 사실은 철거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태원 분향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만큼 우리가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부족한가라고 예.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네, 김다라 기자. 네. 그 다른 지역에서 이런 참사 이후에 추모하는 공간 뭐 어떻게 마련된 곳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2014년 세월호 참사 사례를 보면요, 이제 진도 팽목항이었죠. 현재는 네네. 진도항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여전히 좀 가건물 형식이긴 합니다만 거기 그 앞에 항 앞에 참사를 추모하는 기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 단원고 학생들이 좀 네네.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산에는 단원고 학생들의 그 교실을 추모 공간으로 만든 4.16 기억 교실이 있고 또 이 세월호의 목적지였던 제주에도 기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 광화문에 있던 기억 공간은 현재 서울시의회 앞쪽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고요. 하지만 좀 다만 안산에서는 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공원, 그러니까 생명안전공원이라는 이 공원을 만들기로 했었는데요. 네.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좀 첫잡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국장님, 혹시 국장님 지금 이 분향소가 아니라 어떤 기업관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하는 방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일단 세월호에 관련한 부분들은 당연히 네.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10년이 지난 상황이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니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특히나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상에서의 국가의 안전 의무라고 하는 것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아직까지 진상규명 자체조차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물론 세월호 참사 역시도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에 대법에서 굉장히 좀 판결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특별법 제정의 일단 단계를 밟아가는 것들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혹은 공간으로서의 마련된 어떤 추모의 기억과는 공간은 좀 뒤의 과제이지 않을까. 현재의 과제는 일단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혹은 책임을 묻는 과정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김달 기자가 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도 분향소 철거 때문에 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울시의 결정을 지켜보고 참고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분향소와 관련해서 일주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면 일주기가 지나면 분향소 철거합니까?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조금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시민 대책이나 앞으로 분향소도 뭐 어떻게 지켜나갈 계획이십니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국의 많은 유가족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네. 왜 전주 분향소에 이렇게 전국의 유가족들이 왔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재난 참사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함께 규명하자, 함께 이 책임을 제대로 세워가자라는 것들을 하는 게 어느 지역과 공간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던 거고요. 전주 분향소가 전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근 지역에 우리 도민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유가족들께도 위로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시민분들과 주변의 상인분들 혹은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분향소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거는 유가족이시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항상 유가족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민지킴이들께서 또 자기의 시간과 여력을 내서 분향소를 이게 시민사회 대책과 함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정말 사실 큰 힘이 되고 있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을 단축하는 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 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과정들 혹은 책임자 처벌과 최근에 유엔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적절한 배부성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빨리 될수록 분향소를 비롯한 사회적 추모의 어떤 활동들은 빨리 정리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런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 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분향소 철거를 유가족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꽤 가슴에 와닿네요. 김다라 기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취재 과정에서 좀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취재하면서 사실 유가족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울컥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청을 또 취재해보면 시청의 그런 좀 곤혹스러운 상황들도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 유가족이냐 시청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 문제가 이태원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참사,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 참사를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이런 아픔으로만 계속 좀 지속되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고립 얘기하셨는데 고립되고 결국에 어떤 문제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가족분들도 우리가 이 참사를 겪은 다음에 뭔가 진실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이 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회적 믿음이나 이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좀 너무 당위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좀 이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루어진다라는 좀 사회적 믿음이 생겨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을 계속 전하고 또 시와 또 유가족들의 이런 저희가 중재 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저희 좀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